지연 씨의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된다. 언제나 그렇듯 첫째 민혁이가 가장 먼저 일어났다. 한참을 뒤척인 끝에 잠에서 깬 셋째 준혁이는 아직 졸음이 가득한 눈으로 욕실로 향하고 그 사이 둘째 승혁이는 혼자서 입고 갈 옷을 챙긴다.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세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면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 생활의 길잡이. 2학년은 생활의 길잡이 없어. 그래도 잘 쌌어, 준혁아. 응? 당연히 엄마 이거 하루만 짧고 하루는 긴데. 아직은 엄마 손길이 필요한 나이다. 출발. 준혁이는 일어나. 갔다 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 안 하냐, 준영아? 다녀오겠습니다. 한바탕 아이들을 챙겨 학교에 보냈지만 아직도 두 아이가 남았다. 오늘은 선생님이 태우러 온다 했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 형들에 비해 손이 많이 간다. 요즘 들어 부쩍 자란 막내 대혁이의 옷을 입히다 보면 지연 씨는 금세 지쳐버리곤 한다. 일어나. 너무 무거워. 그만 먹어야 돼, 삐삐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잘 자라주는 것이 흐뭇하다. 돼지삐야, 돼지삐. 형아도 신발 잘 신었다. 출발. 셔틀버스가 다니지 않는 날은 지연 씨가 직접 두 아이를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준다. 순수 어린이를 부르면 여러분 다 왔습니다. 넷째 우혁이와 막내 대혁이는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엄마와 떨어져 있는 동안 어린 동생을 챙겨주는 건 형 우혁이의 몫이다. 자, 여기 엄마한테 인사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니. 이제 빨리 가야 돼, 빨리. 아이들을 모두 학교에 보내고 나면 지연 씨는 서둘러 식당으로 향한다. 이거 저어주셔야 돼요. 엄마는 주방을 맡고 지연 씨가 혼자 음식을 나르다 보니 손님이 몰려드는 시간에는 잠시 쉬는 건 고사하고 밥을 챙겨 먹을 시간조차 없다. 어서 오세요. 여자 둘이 그것도 곱창 가게를 한다고 하니 간혹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아저씨 내가 둘이야. 저는 애가 5인데요. 애가 더 많아요. 하나는 내가 낳았고 내선 1학년 아니 다 제가 낳는데요. 아저씨는 내가 그만큼 나이가 안 되는데. 진짜로 5이에요? 네. 어떻게 키우세요? 줄도 힘든데. 아니 아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저씨 아니고 아가씨 같은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내가 어려 보이는구나. 혼자. 좋아요. 지금까지 김치조차 담글 줄 몰랐던 지연 씨는 요즘 엄마에게서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다.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이것저것 지시하는 대로 양념을 넣는 지연 씨. 이만큼? 조금 더 넣어. 응, 됐어. 새우젓. 한 숟가락. 필요한 재료와 양을 눈대중으로 익힌다. 이제 다 먹으면 돼. 남편과 이혼한 후 먹고 살 일이 막막했던 지연 씨는 엄마를 찾아왔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엄마는 빚을 내 곱창 가게를 시작했다. 문대지 말고 이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바깥 일을 해보지 않았던 지연 씨. 매워. 응? 매워. 이게 매워?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기만 했다. 이게 매우면 앞으로 어떻게 살으려고 그냥. 어? 앞으로 살 길이 이거보다 더 매울 건데. 고생하는 딸이 가슴 아프면서도 엄마는 그런 마음을 쉽게 내색하지 네 눈은 않았다. 매웠고 내 눈은 안 매웠네? 자꾸 해봐야 돼. 뭐든지. 그래야 익숙해져야 그게 몸에 배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없어. 혼자서 5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이보다 몇 배는 더 고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가 홀로 서야 되잖아요. 5 아이 엄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해야 되니까요. 지가 혼자 홀로 서야 애들을 5명을 올바로 키울 거 아니에요. 사랑도 물론 필요하지만 능력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야 애들 뒷바라지를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나눴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때론 지나치게 냉정해서 야속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엄마는 지연 씨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다.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놔. 이렇게 짧게 놓으면은 맛이 없어 보여. 하나, 둘. 채소 써오는 일 하나까지도 자꾸만 딸을 채근하게 되는 그 마음을 모를 리 없다. 이렇게 가지런히 놓으면 요게 이쁘냐 요게 이쁘냐. 어떤 집에 가면 그냥 이렇게 놓잖아. 막 같은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 사람들 앞에서는 씩씩한 지연 씨도 그래서 엄마에게는 자꾸만 속마음을 들키고 만다. 너 얼굴 왜 그래? 그냥 뭘 그냥이 아니구만. 그냥 애들 때문에 이것저것 걱정돼서 죽겠어. 왜? 아빠랑 엄마랑 와서 애들끼리 외식하고 막 이런 거 보면 그럼 미칠 그거 거야. 알지. 엄마가 표현 안 해도 알아. 하지만 내가 당당하게 해서 일하는 엄마를 애들이 보고 아 우리 엄마는 일을 하지만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는구나라는 거를 네가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응? 그럼 항상 웃어. 이런 우울한 표정 짓지 마. 엄마 마음 아프니까. 응? 항상 웃어. 마음속으로 울고 겉으로는 웃어. 곁에 있는 것만으로 엄마는 늘 힘이 됐다. 누가 미래? 그치? 지연 씨가 일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스스로 시간을 보낸다. 하나도 안 되는 그치? 네. 그런데 대혁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놀라서 다가온 우혁이와 준혁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이 서러웠던 모양이다. 여기 타자. 형들이 놀아주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울음을 그쳤다. 대혁이가 좋아하는 시소를 태워주는 준혁이. 그거 재밌어? 어린 동생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형들도 기분이 좋다. 있는 힘껏 어린 동생의 그네를 밀어주고 있지만 준혁이 역시 아직은 어린 나이. 하지만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다. 힘들지만요, 대호이가 좋아해서 놀아주는 거예요. 동생이니까요, 전형이잖아요. 자꾸 놀아줘요.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은 형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준혁이가 동생들과 놀아주기로 했다. 잘해. 민혁이와 승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집에 갈 준비를 하는 아이들. 대혁이는 목마를 태웠다. 싫어. 큰형이 태워주는 목마는 막내 대혁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탈거리다. 준혁이 대혁이 왜 업고 가요? 아, 빨리 가야 되니까. 목말인데? 그러려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네, 무겁죠. 이 돼지다. 가만히 있어.
여기저기 한눈을 파는 동생들을 일일이 불러 모으는 민혁이 평소라면 3분이면 될 거리가 동생들과 가다 보면 10분 이상 걸린다. 집으로 돌아온 5 형제들. 가방을 풀어놓자마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리 와, 좀. 가만히 좀 있거라.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에 비누칠을 해주는 민혁이. 동생들을 씻기는 손길이 제법 야무지다. 이리 와. 목욕을 마치고서는 몸에 오일까지 발라준다.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이 좋을 나이지만 동생들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 적이 없다. 민혁이도 지금 한창 놀고 싶을 나이잖아요. 놀고 싶어도 엄마도 고생하는데 저희도 엄마를 도와줘야 되니까. 목욕을 마친 우혁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발을 정리한다. 신발장 아래 꼭꼭 숨어있는 슬리퍼까지 찾아내는 걸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풀어진 운동화 끈도 가지런히 모아둔다. 아직 6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형들이 신발 정리하는 걸 어깨너머로 보고 배웠다. 그 사이 방에 간 준혁이는 서랍장에서 옷을 꺼내 들었다. 아직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막내 동생을 위해서다. 체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동생의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옷을 입히려니 힘에 부친다. 잠자리에 들 시간, 민혁이가 이불을 꺼내 나른다. 엄마까지 6명이 깔고 덮으려면 꽤 많은 양의 이불이 필요하다. 체격이 작은 동생들을 대신해 혼자서 이불을 옮기고 나면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아이들은 오늘도 엄마를 기다리다 잠이 들 것이다. 그날 밤 시간은 이미 자정이 넘었지만 지연 씨의 일소는 멈출 줄 모른다. 손님들은 모두 떠났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벌써 9달째 아침 10시부터 새벽까지 이런 쳇바퀴 도는 생활을 반복해왔다. 따뜻한 햇볕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식당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갑갑할 때가 많겠어요. 갑갑할 때가 많은 정도가 아니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안에 날씨 좋을 때는 밖에 보고 있으면 안에 갇혀있는 게 갑갑하고 또 손님 없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이 갑갑하고 그렇잖아. 정리한 그릇들을 엄마에게 전해주는 지연 씨. 배달 왔습니다. 네. 자, 샷다만 내리러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때가 되면 곧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다. 오늘도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났다.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또 하루가 갔다. 오늘 끝났어요? 네. 그냥 착잡해요. 뭐가 착잡해요? 뭐 딱히 뭐라고 할 건 없고요. 그냥 느낌이 마음이 그렇다고 그냥 착잡해요. 또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해서 끝났구나. 또 하루 견뎌냈구나. 그런가? 그런가요? 모두가 잠든 새벽 거리를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돌아가는 지연 씨. 식당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3분의 거리가 그녀 자신을 위해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다.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이불도 덮지 않은 채 잠이 든 아이들을 바르게 눕히고 이불도 반드시 고쳐 덮어준다. 치워 준혁아. 이리 와. 엄마 줘. 이미 깊은 잠에 빠진 아이들은 기다리던 엄마가 돌아온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아무리 피곤해도 지연 씨는 그냥 잠들지 못한다. 식당에 있는 동안 하지 못한 집안일들을 해야 한다. 아이들의 책가방을 살펴보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어야 한다. 필통을 열어보는 지연 씨. 이게 연필 하나도 준비 안 하네. 옆에서 하나하나 돌봐줄 수 없어 스스로 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말을 모두 알아듣기엔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살아온 날들을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떤 날은 스스로를 원망하고 만다. 나 아직 32살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애들 5에 엄마고 남편 없이 또 아이들 키워야 되는 왜 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걸어오면서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유 없이. 그동안 내가 노력하고 산 세월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13년이라는 세월을 19살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